안녕하세요, 속보유입니다. 방금 전에 FMC 리뷰를 속보유로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아주 중요한 3개의 기업이죠. 테슬라,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속보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MC 회의 리뷰를 간단하게만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연준의 물가 목표인 2%로 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삭제됐다라는 것은 파월은 부인했지만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 또 이게 금리 인하를 나중에 또 하려고 좀 꼼수를 부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NGFS라는 기후 관련 단체를 연준에서 탈퇴했다. 사실은 여전히 143개 국가의 중앙은행이 모여가지고 우리 기후 문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연준이 그냥 나가버렸다 라는 얘기인 거죠. 이건 누가 봐도 트럼프 눈치를 본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앞으로 파월은 트럼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기후 문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기후 때문에 점점 세상에는 좋은 땅덩어리가 줄어들게 되고 안 그래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데 점점 더 싸움이 나고 그리고 저 땅이 더 좋아 보이는데 저 땅 한번 가볼까? 저 땅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런 이제 지역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질문에서 발전과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 즉 물가 목표치는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후 문제는 아무도 신경 안 써서 지정학 갈등은 더 커질 것 같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해보면 1월 FMC 회의는 누가 봐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연휴 동안에도 계속해서 모닝요를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나왔어요.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로 급등했다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적이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지겠네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건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출은 25.7 빌리언 달러로 27.2 빌리언 달러가 예상치였는데 하회했네요. 영업이익도 1.58 빌리언 달러로 또 하회했네요. EPS 또 하회했네요. 이거 지금 숫자들을 보면 영 별로긴 합니다. 실제로 매출을 보면요. 이번 분기 매출이 25.7 빌리언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가 25.1이었으니까 겨우 2% 고작 2% 올랐어. 이거 무슨 성장주라는 게 이래. 매출이 2% 올랐어요. 고작. 그리고 자동차 매출은요. 작년 이맘때쯤에 20.6이었는데요. 올해는 18.6 빌리언. 이거 10%나 빠졌어요. 이게 무슨 성장주가 뭐 이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자동차 부분의 매출로는 도저히 주가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에너지 부분의 매출이 1.4에서 3.1로 2배나 상승했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전체 매출이 1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동차, 에너지와 관련된 그렇게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는 테슬라의 주가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뭐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과거에 비해서 한 대당 만드는 비용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데 저 차가 좀 빼줘 그러면 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모델 Y가 이번에 완전히 모양이 바뀌었어요. 와, 이거 좀 세련되지 않았나요? 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지금 주문하면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주가가 실적 발표 직후로 360까지 빠졌다가 어쨌든 400불 이상으로 408불까지 지금 급등한 상황이거든요. 이유를 보면은 숫자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러웠던 점은 2026년부터 사이버캡이 대량 생산될 거다 라는 기대감, 그리고 에너지 사업 부분은 적어도 50%는 성장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의 주가의 90% 이상은 지금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했던 것은 뭐 리튬이온 배터리 소식도 있었지만 FSD 그리고 옵티머스가 2025년에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 야, 벌써? 진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그림은 중국의 지금 로봇이 이게
이게 뭐죠 지금? 같이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설 연휴 동안에 나왔던 이제 그 그림인데요. 와, 근데 그 중국이 이렇게까지 로봇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딥시크를 포함해서 치고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그런 부상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테슬라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테슬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테슬라의 주가에 테슬라라는 기업의 가치가 다른 부분에서 또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 패권 전쟁의 승부는 여기서 결정된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은 정말 중요한 글이니까요. 내용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타 실적이 나왔는데요. 메타의 실적 발표 프리뷰의 내용과 리얼리티 체크를 해보시고 주가는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인 거죠. 근데 메타의 주가는 딥시크고 뭐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애플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딥시크 나왔어? 근데 이거 완전 공짜야? 그럼 럭키비키잖아. 이런 생각인 거죠. 완전 럭키비키네. 왜냐하면 메타와 애플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체 LLM 모델을 개발하고 이런데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가 아니고 이거 개발된 걸 갖다 쓰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메타의 CEO는 올해는 고도로 지능적이고 개인화된 AI 비서가 10억 명 이상에게 도달하는, 와, 그게 진짜요? 이렇게 될 거라고? 엄청나게 지금 가슴 떨리는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메타의 CEO는 캐페스 전망, 저건 뭐 딥시크가 뭐 상관없어, 우리는 계속 가야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그 판단을 내리긴 어렵고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물론 효율적으로 만들었어? 근데 더 해야지 그러면은. 그래서 더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1등 해야지 라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수리 미국 주식의 연수루가 최근에 이제 코멘트에 넣은 내용을 보면 이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아주 딱 직관적이죠. 2023년에서 2025년까지는 그저 그런 AI 서비스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캐펙스는 증가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2025년에는 필요한 서비스가 계속 늘어난대잖아요. 10억 명이 쓴대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캐펙스는 딥시크 때문에 럭키피키잖아. 캐펙스는 줄어들면 오히려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AI 그거 돈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돈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가 AI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는 그런 전향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 발표 이후로 시간 내에서 5%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다행히 마이크로소프트가 구한 것은 엔비디아의 주가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 어제도 5% 정도 빠졌다가 오늘은 2%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투자는 계속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중요한 게 3가지가 더 있어서 중요한 이슈만 좀 간단하게 조사를 해보면 오픈 AI에서 딥시크를 조사하겠다. 우리 얘네들 이거 우리 거 뺏어간 거 증거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챗GPT가 실제 데이터에서 열심히 이렇게 고기를 잡아놓으면 딥시크가 와서 이걸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야, 이거 장난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딥시크가 뺏어갔든 안 했든 뺏어갔다고 얘기할 것 같고요. 어떻게든 야야야야야야야야 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골적으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딥시크 사례는 미국 기술 기업에 위협을 가하면서 제2의 스푸트니크 모먼트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스푸트니크 모먼트라는 얘기는 소련에서 1957년 10월 달에 스푸트니크라는 우주선을 먼저 발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고 깜짝 놀라고 그 뒤로 나사를 포함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건데요. 제가 그때 주가를 찾아봤어요. 그때가 스푸트니크 모먼트가 있었던 데가 이때더라고요. 이때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어쨌든 규제도 풀어주고 돈도 풀고 어쨌든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미국을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 미국의 움직이는 거의 핵심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투자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젠슨왕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젠슨왕이 삼성전자 HBM 공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네요. 그러면서 젠슨항이 삼성전자의 경영진을 비판하고 나섰고요. 엔지니어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젠슨항 입장에서는 HBM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언제 잘 되면 내가 써줄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은 하이닉스랑 TSMC한테 너무나도 많은 마진을 챙겨줘야 됐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삼성전자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이 자주 바뀌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점, 이것은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리는데 삼성전자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엔비디아의 중국에 대한 판매를 추가로 제한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은 별짓을 다 할 거다라는 생각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역사적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딥시크부터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적 발표, FOMC 등등 많은 일주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저는 효친클럽에서 계속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투자할지 논의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